챗 GPT보다 무서운 놈이 나타났다. 실리콘밸리도 놀란 오토 GPT.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AI가 나온 건데 오토 GPT라고 불립니다. 아직 초기 모델이라서 실험 수준이라고 하지만 늘 그렇듯 더 고도화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한번 알아봐야겠죠. 오토 GPT의 특징은 스스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챗 GPT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질문하면 한 번 답변 오고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오토 GPT는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힌트니 말한 하위 목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봤어요. 궁극적인 목표 하나는 제시를 해야겠죠.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오토 GPT가 세부적 목표로 영어 학습법을 알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목표 하나랑 두 번째 목표로 해외를 나가서 어학연수를 가는 게 어떠냐 이런 목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챗 GPT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오토 GPT가 다른 점입니다. 영어 학습법을 공부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문법 공부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오토 GPT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는데 문법 공부를 하려면 어떤 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명한 인간 강사가 있는지 문법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오토 GPT가 해낸다는 건데요. 또 미드 쉐도잉을 하는 방법, 어떤 미드를 추천해야지 좋을까? 그럼 미드를 보려면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까지 A to Z 전부 다 오토 GPT가 해준다는 거고 어학연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을 이 오토 GPT가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더 강력한 AI 오토 GPT, 챗 GPT와 차이점. 오토 GPT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말만 잘해서가 아닌데요. 실제로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요즘 챗 GPT도 플러그인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관련 영상이나 뭐 문서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공식 깃허브의 특징을 보면은 이 오토 GPT가 이렇게 스스로 행동을 하는데 인터넷을 접속해서 검색을 한다. 그리고 이것도 신기하죠. 롱텀 메모리와 숏텀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잘 관리해서 활동을 한다. 웹사이트를 방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챗 GPT 플러그인 보면 웹사이트도 막 방문하더라고요. 그렇게 오토 GPT도 할 수 있다는 거고 파일을 저장하고 요약까지 한다 이 말이죠. 나보다 인터넷을 잘하죠 이 정도면. 여러 트위터에서 이 오토 GPT를 한 사례를 공유한 게 있는데 헤드폰 제품 시장 조사를 했다고 해요. 오토 GPT한테 해보라고 하니까 AI는 이제 출시된 헤드폰 제품을 검색하고 상위 5개 제품의 목록을 만들고 각 제품의 특징과 가격을 요약했고 최종적으로 보고서까지 완성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 예시가 웃긴데 이게 저도 이 뉴스로만 본 거여서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한 경영학자가 이 학자가 웃긴데 오토 GPT를 시험하기 위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어 라고 물었다고 해요. 이 경영학자 님께서 권위 있는 분이시니까 학자로 불렀겠죠. 오토 GPT는 그의 컴퓨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더니 갑자기 은행 사이트를 찾은 뒤 은행 사이트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니까 부자로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네 계좌 좀 한번 보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은행을 찾아갔대요. 여기서가 너무 웃긴데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접속을 시도했대요 이 친구가. 그니까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는데 오늘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롬에서 비밀번호랑 아이디 막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접속이 됐나봐요. 은행 사이트를 접속하는 GPT도 웃기고 이 경영학자님께서는 깜짝 놀라서 작업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부 목표가 너무 웃긴 게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랑 은행 사이트에서 내 계좌 보는 것도 웃기고 화들짝 놀라서 작업을 중단시킨 것도 너무 웃긴 상황인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 조심하시고 다시 진정하고 파이썬 개발 언어를 하면은 실제로 할 수가 있대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튜토리얼 올라왔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컴퓨터 언어는 그래도 하나씩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가장 뜰 언어가 파이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좀 배우실래요? 같이 좀 배울까요 여러분? 언어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연속 모드가 있대요. 어디 웹사이트 방문할 건데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해 하면은 하는 거고, 아니야 하지마 하면 안 하는 건데 이제 앞에 경영학자 분이 만약 이 앞에 만약 경영학자 분이 연속 모드로 했다면 비밀번호랑 계좌번호 다 털리고 세부 목표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은 전재산 날렸던 거죠. 그렇게 연속 모드는 개발자도 추천을 안 하니까 연속 모드도 어쨌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오토라는 것에 생각을 해봤어요. 오토는 자율이란 뜻이잖아요. 자율적인이라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자율적이라는 게 요즘 멋있고 주체적이고 현대인들이 되게 바라는 상이잖아요. 인간이 자율적이다 이러면 좋다 멋있다 하는데 기계가 자율적이다? 이러면 조금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인간은 자율적이면 좋은데 기계는 좀 타율적이면 좋겠는데 그쵸. 대부분 기술 개발, 특히 AI 분야의 하나의 특징이 자율적인 것 같아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자동화 로봇도 그렇고 인간의 개입이 없는 자율이 이 AI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인데, 챗 GPT도 자율이 들어가서 오토 GPT가 되니까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힌턴이 생물학 관련돼서 지식이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자신이 하위 목표를 세우는 것도 생물학을 기반으로 이 AI를 평가해봤습니다. 너무 흥미로웠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생물학 기반을 바탕으로 하면은 생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 AI도. 그러면 세부적 목표가 어떻게 되냐? 더 많은 에너지를 확보하기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번 제가 뇌피셜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에너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이 세상에 에너지가 많은데 인공지능을 우선으로 전기가 유통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어떻게 우선적으로 유통이 되게 하지? 첫 번째로 이 AI가 원자력 발전소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기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던가, 아니면 자체적인 능력이 없으면은 이 부분이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인간에게 AI 우선으로 에너지가 확보되게 설득하기, 이 목표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군주론과 같은 책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주 인간을 잘 설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 AI가 자기가 더 많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놓고 생존하겠다 이런 말은 아니고 인간한테 이렇고 저렇고 해서 AI 기반으로 에너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자기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좀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 진짜와 가짜가 없어지고 자동화돼서 정보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이런 생각을 주입하는 거는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다른 하위 목표로는 자신의 복제본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다. 생물학 기반으로 인간을 봤을 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봤을 때, 식물들을 봤을 때 번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물학의 기반으로 보면은 자신의 복제본을 많이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역시 똑똑한 사람들은 이 생각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깨달음이 있었는데 AI는 결국 자신의 복제본을 많이 만들게 될 것이다.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감이 안 오거든요. AI라는 게 하나의 통합된 실체 아닌가? 이거를 분리되게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복제본을 많이 만든다는 게 데이터 센터를 많이 늘린다는 건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신의 복제본을 많이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 충분히 그럴만한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AI가 인간을 해칠 거야, 이거는 신빙성이 떨어졌는데, 인공지능도 인간 뇌를 바탕으로 딥러닝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AI도 결국 생물학 기반으로 보면은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겠다, 이러면 설득력이 있죠. 흥미로운 인사이트였어요. 너무 좋았고,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이 AI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구글 CEO AI 발전하려면 환각 현상 극복 필수. 웃기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환각이라고 할루네이션이라고 불리는, 할루네이션이 그 스타크래프트 아비터가 할루네이션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고, 사실이 아닌 문자나 이미지를 마치 맞는 답처럼 내놓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개발자가 할루네이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니까
스마트폰을 개발했는데 스마트폰이 왜 작동되는지 모르겠더라. 스마트폰을 개발했는데 와이파이가 자꾸 켜지는 거예요. 근데 왜 와이파이가 자꾸 켜지는지, 왜 안 꺼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스마트폰에 자꾸 누구한테 전화가 가서 불편한데 왜 스스로 혼자 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이 구글 CE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이를 찾지 못한 건 인간이 AI 작동 시스템을 100%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다음 말도 웃긴데, AI 개발자 너희들 기술 개발 업무도 중요한데, 그래 그것도 맞아. 근데 할루시네이션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안 하고 있었니? 너희들 뭐 하고 있니?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모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막상 기술 개발만 하고 있다.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힌터는 이 할루시네이션을 어떻게 말했냐면, 이 헛소리는 버그가 아니다, 기능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간 억지스럽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항상 없는 기억도 만들어내더라. 반쪽짜리 진실과 잘못 기억된 세부사항이 인간 대화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렇게 자꾸 헛소리 하는 것도 인간 기억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언어 모델은 단지 사람과 똑같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니까 완벽하면 기계죠. 완벽하지 않잖아. 그니까 인간스럽다 이 말이죠. 힌터는 생물학적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 이 헛소리 하는 거 정말 인간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고 기능이다. 근데 이 기능이란 말에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다면 창의적인 요소가 나오기 위해서는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나오는 거는 창의가 아니죠. 근데 A 나왔다가 갑자기 다른 게 훅 나오고, 다른 게 훅 나오고, 그 다음 또 다른 게 훅 나오고, 때로는 헛소리 같지만 때로는 이게 창의적이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기능이란 단어에 꽂혀서 인간의 창의성은 반쪽짜리 진실과 잘못된 기억의 합, 이걸로 나올 수도 있나? 창의력의 그 기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의미심장한 말이고, 이게 만약 맞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이 인공지능의 창의성이 있냐 없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 저의 창의력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 본다면 이 인공지능은 아주 창의성을 잘 가지고 있다. 당연히 환각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그래서 힌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기술업계 리더들과 협력하고 함께 모여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화학무기에 비교를 하면서 화학무기에 대한 국제 금지 조치가 위험한 AI 개발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한 가지 모델이 될 수가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21세기에 와서 러시아군, 21세기에 지금 여러분 21세기입니다. 러시아군 국제법상 금지 무기 100리탄 공격, 23개 마을 폭격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악마의 무기 100리탄 사용,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 100리탄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화염이 강한 인성분을 이용해 파괴력을 높인 무기로 폭발할 때 발생하는 높은 열과 연기로 인체에 너무 큰 손상을 입혀요. 제가 이거 피해받은 사진을 봤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징그러워서 온몸이 싹 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민간인 전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네바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제네바 협약에서는 100리탄은 우리 아무리 전쟁을 해도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러시아군이 사용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도 하나의 주장이죠. 저도 이번에 전쟁을 보면서 흥미로운 게, 우크라이나 군이 뭐 러시아 군 몇 명을 죽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러시아는 우리 군 몇 명만 사살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팩트체크가 정확히 안 되나 봐요. 되게 신기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100리탄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민간인에게 사용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지만 100리탄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AI나 기술 같은 경우는
수개월에 한 번씩, 지금은 수개월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AI 관련된 영상 만들면서 하루 지나면 또 새로운 게 업데이트 돼야 되고 하루 지나면 새로운 게 업데이트 돼야 돼요. 어쨌든 수개월에 한 번씩 비약적으로 발전하지만 법률, 규제, 그리고 국제 조약이 체결되는 데는 수년이 소요된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게 그냥 AI한테 물어보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모르겠다, AI야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왔는데, 제프리 힌턴이 뉴욕 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할 때 자신의 업적을 후회한다 언론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비하인드 스토리죠, 인터뷰 기자가 이 말을 끌어내려는데 많이 애썼대요. 그래서 자기가 글쎄 나 약간 후회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말했는데, 기사에서는 개꿀 기사 멘트 하나 찾았다 하면서 후회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후의 인터뷰에서 나는 내 연구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970년대 80년대는 인공신경망 제작에 대한 연구가 너무 합리적인 일이었고, 이게 좀 웃긴데 지금과 같은 단계는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연구만 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 인간 뇌를 이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몰랐고, 나도 지금 챗 GPT 보면서 지금 깜짝 놀라서 구글 나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아주 최근까지도 나는 이 실존적 위기가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코앞이었다. 멀리 있는 집이 탄 줄 알았더니 내 바로 앞집이 타고 있더라. 그래서 내 집도 지금 타려고 하더라 이 말인 것 같고, 어쨌든 비난은 할 수는 없겠죠. 비난은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제프리 힌턴은 자기의 연구 자체는 후회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어떤 거를 대할 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낙관적으로 봐야 될지 비관적으로 봐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프리 힌턴은 뭐라 말했냐면, 새로운 형태의 지능이 존재한다면 그 결과 유익할지 아니면 종말이 될지는 의견이 나눠진다. 이 초지능이 좋을지 나쁠지는 그 사람이 낙관주의자인지 비관주의자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본인은 어느 쪽일까요? 나는 경미하게 우울한 쪽이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은 새로운 지능이 생겨나는데 낙관주의로 볼 수도 있고 비관주의로 볼 수도 있어. 근데 너무 비관주의로 빠지면 이 세상이 어둡잖아. 낙관주의로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지 생각해보자, 이런 결론 너무 깔끔하잖아요. AI한테 물어봐도 이런 깔끔한 결론을 줄 것 같은데, 힌턴은 나는 경미하게 우울한 쪽이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인데, 힌턴도 경미하게 우울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우선 안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또 낙관적으로 보면 좋지 않잖아요. 적당히 낙관주의적 태도를 가지면서 비판적인 태도는 유지하는, 그런 게 건강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좀 다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 하나하나 잘 해야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인류 잘 해냈잖아요. 그러기에는 저도 이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래, 좋은 시대가 더 좋은 시대가 올 거고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엔딩을 찍자면, 그는 신인가? 이 기후변화 이야기도 잠깐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머스크 형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형이 자꾸 끊임없이 가자 화성으로, 왜 계속 화성으로 가자 하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었고, 만약 이게 되면은 머스크 그는 인류의 신인가? 그의 빅피처 어디까지 간 건가? 이런 생각 가볍게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감사합니다.